안녕하세요. 형법총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당행위에 대해서 꼭 배우겠습니다. 자, 정당행위 20조 보면 자, 법에 따라가는 법령, 법령은 법, 법률 같은 얘기죠. 법대로 하는 행위, 또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 사회상규는 모든 사회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규범을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사회상규로 인한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법령에 의한 행위입니다. 일정한 행위가 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법령에는 법률과 명령, 규칙,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법에는 다 포함된다겠죠. 헌법, 법률, 명령, 명령에는 대통령령, 시행령, 부령, 총리령, 부령은 각부 장관, 시행규칙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조례, 지방의회 조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말하는 규칙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관습법 조례는 사회상규, 즉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사회상규에 의한 행위겠죠. 관습법 조례는 법령에 의한 행위 중에 첫째, 공무원의 직무집행입니다. 행정법에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을 할 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위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 민사집행법에 강제집행.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상관의 위법한 명령. 내 상관이 위법한 명령은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하면 안 되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명령은 따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징계권자의 징계행위.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할 수 있는 겁니다. 친권자, 후견인이 자녀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징계 가능하죠.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잖아요. 손들어 하고 손들어. 너 아침 밥 못 줘? 뭐 이렇게 가벼운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학대는 안 되죠. 근데 학대는 안 됩니다. 징계는 가능하지만 학대는 안 돼요. 학교장애 학생에 대한 징계. 너는 5일간 고아원에 가서 사회봉사해라. 징계. 소년 원장의 징계. 너는 일주일간 여기에 사회봉사를 하고 치료를 받도록 해라. 징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징계는 위법하지 않죠. 제한된 범위 내는 타당하게 법에 근거 있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하지만 상당성을 초과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징계한다고 굶기고 때리고 이거 학대죠. 상습적으로 학대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한 것, 학대입니다.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서 함부로 매를 잡는다든지 구타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소년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아이가 사회봉사 명령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친권자가 위법이란 거는 판례가 있는데 4살 아들이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다고 닭장, 여러분 닭장이면 얼마나 작습니까? 닭 한 마리 들어간 데다가 이 아이를 가뒀다. 이거는
닭장이란 건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을 가두는 데다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학대죠, 학대. 피고인의 자기 아들을 야단치다가 스스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야구방망이로 아이를 살인, 죽여버린다. 피해자의 인격성의 성장의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교양권 행사를 보기 어려우므로 뭐다? 협박죄. 하고 또 우리 골프채죠, 골프채. 골프채로 이건 얼마나 무섭겠어. 맞으면 죽어요. 협박죄네, 협박죄. 협박죄 성립합니다. 적법하다. 적법하다. 중학교 교장 직무대리자가 훈계 목적으로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해서 뺨을 몇 차례 때린 경우 사회 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75년도 판례는 그래서 75년도. 지금은 저는 지금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판례예요.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 뭐 위반에 따라서 막 뺨을 막 때린 이거는 좀 75년도에는 몰라도 지금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판례 같아요, 이거는. 지금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75년도에는 이 정도는 묵인했다. 75년도. 자, 학교의 유법, 여중의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욕하면서 싸우는 여학생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많은 학생들이 앞에서 슬리퍼로 여학생의 양손을 때리고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한 경우. 이거는 요즘에 안 됩니다. 폭행죄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 판례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판례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함부로 때리면 안 됩니다. 폭행죄, 모욕죄 됩니다. 모욕죄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욕설을, 욕설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됩니다. 노동쟁의, 파업 등의 쟁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를 구성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 파업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유법성이 조각되죠. 노동쟁의가 위법하지 않으려면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고, 노조가 있죠, 노조.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폭력, 파괴의 수단이 아니어야 됩니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개시되면, 자,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시작되면 조정기관이 경과돼야 됩니다. 조정기관이 경과돼야 되고, 노조원들의 형식적인 찬성 절차가 있어야 되죠. 이걸 거친 후에 노조가 파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조정기관이 경과되고, 찬반 투표를 물어서 하는 거죠. 그죠?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죠. 할래? 노동 행위가 형법상 정당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노조. 그 다음에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돼야 되고, 셋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 교섭을 거부했을 때는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인 조합원의 찬성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넷째, 수단과 방법이 제3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면 물론 폭력되게 하면 안 되겠죠. 함부로 힘을 부수고 불 지르고 이거 안 됩니다. 합법 타당하게 노조 활동도 합법 타당하게 해라. 목적의 정당성은 적법해야 되는데 근로조건 향상이 돼야 된다. 그죠?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 바르잖아요. 그죠? 노, 노동자는 우리의 근로조건을 올바르게 해달라. 그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단의 정당성도 돼야 돼요.
노조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사용자인 특별시 건축사의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경우, 자, 사무실이 있다면 사무실의 일부 점거한 경우 폭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시설의 이 부분적 병전적인 점거로서 함께 있는다. 병전. 사용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업무의 방해 결과를 처리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행위다. 자, 40평 중에 15평만 점거했어요. 자, 15평 정도는 우리나라 판례에서 양해할 수 있다. 이거를 다 점거해서 너희들 일 못하게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법원은 인정한 겁니다. 괜찮다. 하지만 잘못된 거 인정한 거예요. 자, 이 사업장 시설이 있는데 전부, 전면, 그 다음에 기타, 사용하지 못하게. 이거는 불법하겠죠. 그래서 출입을 저지하거나 관리 시비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 같은 거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 해서 사무실을 전면, 배타적 지배는 불법이다. 자, 개인의 현행범 체포. 경찰관 아닌 사인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죠. 하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서 경찰관처럼 남의 집에 들어간 건 아니다. 112 신고해야 되겠죠. 112 신고. 경찰 아저씨, 이 집에 절도범이 숨어 있어요.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 하지만 본인이 들어가서 하는 거는 잘못됐다. 자,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합니다. 남의 피고인 차를 부수고 도망하려는 자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너 왜 이래? 하고 내 차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14일간의 흉부 철과상, 이 정도는 정당하다. 정당히 해당한다. 멱살을 잡을 정도로 괜찮다. 하지만 개인이 현행범을 잡는다고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잡은 거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남이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간 건 안 된다. 그 다음 업무로 인한 행위입니다. 업무. 자, 의사의 의료. 의사가 환자의 수술을 위해서 칼로 배를 가릅니다. 무서운 일이죠. 칼을 잡고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업무로 인한 거잖아요. 의사의 치료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민간인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잘못된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의료법 위반으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이라도 무보수 봉사 차원에서, 자, 봉사 차원에서 수지침, 이 수지침 정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의료법상으로 안 본다 이거죠. 봉사해서 놔줄 수 있는 거는 돈도 받지 않고 봉사한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성직자의 등 행위. 자, 성직자가 고해성사로 알게 된 범죄를 고해성사는 말하지 않게 돼 있잖아요. 고발하지 않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상당성을 초과하여, 상당성이란 거는 돈을 주면서 막 도망을 가게끔 만들고 주고 숨겨주고 이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범인을 의익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판례 보면 현주교 사제가 범죄자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했다. 은신처를 물색하던 중 수사관들이 연행하러 오자 도피 자금도 주고 숨겨주고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이거는 너무 과잉하게 나온 거죠. 형사입건 해야죠. 그죠? 공무집행 방해, 도피.
도피로 형사입건해야죠.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